안녕하세요. 수식거북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쉬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방송을 좀 안 하니까 푹 쉬었습니다. 컨디션이 조금 회복된 것 같네요. 하루 방송 펑크 된 거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인간의 체력의 한계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좀 더 알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 많은 변동성에 우리 코스피 올랐다 내렸다 지랄 발광을 터네요. 뭐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야지. 다른 종목 올라봤자 빚 좋은 게살고 그림이 떡이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일단 생기는 좀 잡은 것 같아요. 당분간 7월 26일 FOMC 금리는 뭐 예상대로 0.25 오는 거 다 선반영된 것 같고, 나스닥도 그렇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실적장이기 때문에 실은 거래량도 별로 많이 없어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그 기존 거래량 대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풀 거래량 대비 한 60, 한 5%에서 70% 안 될 것 같아요. 단지 그 변동성 시장에 한쪽으로 좀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요게 다시 아마 코스피가 내일 만약 양봉으로 시작된다면 다시 한번 순환매로 며칠 동안 빠져있던 주식들 이게 다시 한번 반등하고 며칠 동안 올라간 주식은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질 않고 지금 올라간 주식 팔고 바닥 주식 사고 거기에 따른 쇼가, 선물 쇼가, 롱의 지수 싸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계속 순환매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이클을 타는 건 좋은데 역 사이클에 걸리는 순간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쯤에 물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종목 설명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욕심은 건물이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오늘은 HMM부터 먼저 설명 들어갈게요. HMM 지난주 금요일 이상한 뭐 단독 기사고 뭐고 온갖 노이즈들이 다 나오는데, 원래 어떻게 됐든 싫든 좋든 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노이즈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주식 경험상도 그렇고 결과의 향방에 상관없이 노이즈는 나옵니다. 거기에 좀 이래 마음을 쓰고 계시고 그러면은 HMM 주식 못해요. 특히 매각주, 그 다음 유상증자 주식들은, 정자에 관련 주식들 그리고 매각주들은 심리학하시면 수익 못 보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투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물론 뭐 회사 재무도 보고 성장도 보고 매각 이슈에 따르는 플러스 알파도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시겠지만, 그 본인이 그 투자하신 확신이 없으시고 투자를 하셨다면은 결코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이 흔들기 때문에. 그 흔들림에 따라가 같이 흔들리면 배로 치면 토 나와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HM 같은 경우에 저는 수익을 30%에서 40% 보고 풀베팅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래 따지고 들면 삼성중공업 사는 게 훨 낫죠. 그러나 그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HM에 결코 그렇게 손해본 한 5% 정도 손해일까요? 그렇게 손해본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안전하고 수익을 올 수 있는 종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는 거니까, 뭐 어떤 뭐 연구체 전화사치를 내니 지랄 방을 틀어도, 자, 여러분 지금까지 뉴스를 다 보셨을 건데, 뉴스에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 약 12조에서 13조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사 한 줄 놓은 거 없습니다. 단지 한 줄 놓은 건
9월달에 나오는 전환사채에 따르는 매각 이슈, 매각하는 게 어떻게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위에 어떠한 뉴스도 놓은 거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회사가 매각이 된다면 이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조차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 그게 경영 프리미엄으로 들어가기에는 시총보다도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경영 프리미엄이라는 건 이 회사의 성장성 플러스 재무구조 그리고 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모든 것들이 경영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영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경영 프리미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뉴스의 사설이나 아니면은 팩 처리 방안에 대해서 기사 한 줄 놓은 거 없어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주가 누르는 거. 왜? 제가 이 회사를 산다 그래도 4억 주고 살 수 있는 거 10억 주고 안 사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처리 방안을 냅니다. 그것도 일단 주주들한테는 좀 이롭게 넣을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50% 유통 주식의 50%가 소액 주주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대 무기고 이 점을 아시고 뭐 어떻게 좀 흔들든 뭐 흔들지 마세요. 결코 이 단가 21,000원대 단가는 손해보지 않는 주식이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뉴스가 어떻게 나왔던 이런 뉴스들에 참 흔들리시면은 매각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 그건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래한 것도 주가 안 올라가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자, 두드리 펴고 밑에서 받아 묶고 물량 줄이고 뭐 이런 것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대충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거래량 대비 지수 보조지표 그 다음에 RSI 눌림목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왜냐면 거래량을 실어서 보고 참고할 만한 보조지표가 아닙니다. 단지 캔들봉을 보시면은 내일 빠르면 내일 모레는 슈팅이 한 5% 이상 놓을 캔들이에요. 캔들의 상태만 봤을 땐 빠르면 내일 21선을 뚫는 61선을 뚫는 딱 그 자리에 와가 있는 것 같아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어떤 수급에 따르는 기대 심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그렇다해서 오늘 뭐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도 그렇고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내리면 내리는 게 오르면 오르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변동사항도 없습니다. 하나 딱 목표는 있어요. 2만원은 언제 치고 올라갈지 그리고 2만원 치고 이놈들 공매 때린 새끼들 애초 스타트 했던 25,000원 뚫고 올라가 버리면은 뭐 말 그대로 나오겠죠. 요것만 기다립니다. 거기에 아마 내가 공시에 따라서 아마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지금 뭐 19,800원 된 데를 파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9,000원에 무너진 데 손절하시겠습니까? 의미 없는 생각이고 의미 없는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가 행보라고 생각하세요. 행보 개그룹입니다. 딱 제가 볼 때는 5%에서 7% 갖고 아래 위로 흔들고 있어요. 그냥 왜 수급이 없으니까 물량 들어오지도 않고 매물대도 없고 매수도 없고
기계가 돌아가니까 기계는 돌려야 되는데 운전기 돌아가듯이 그냥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오늘 뭐 19,000원 무졌다고 혹시나 하신 분들 결과론 중에 하지만 안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관전 포인트 내일이나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 중에 한 번 2만원 대가리를 쳐들지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 판단이 틀려가 또 개걸음 치더라도 뭐 별 의미 없지만 그럴 때는 딱 저희들이 무기 하나 있죠. 매각 공시를 보시는 거. 예. 이달 말하는 논다는 것도 사실은 회사 측이나 사령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사가 놓은 겁니다. 그렇죠? 뭐 기사가 그냥 없는 말 띄어내는 건 아니겠지만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죠? 주식은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확인해야 움직일 수 있는 주식입니다. 현재 HM 같은 경우는 자, 요것만 보시면 되시고,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그죠? 공방이 엄청 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물량 털기 같아요. 물량 털기. 자, 조심해야 될 자리가 온 것 같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자리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렇게 거래량이 4, 500만 주, 3, 400만 주 동반되면서 아래 위로 흔들 때는 단타 치기는 좋아요. 그러나 롱런으로 가져가기에는 이 회사 주식은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점 롱런 하시지 마시고 하루 물리고 그 다음날 효과 없을 때는 손절, 하루 쳐서 올라가면 그 다음날까지 안 기다리고 이 데이 트레이딩이 아주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 그렇게 왜 제가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자, 스타트는 이날이었습니다. 올해 4월 중순경 여기서부터 저 최고 고점까지 대비해 보면은 몇 프로 올랐을 것 같아요? 몇 프로? 약 40%, 30% 이상입니다. 그렇죠? 30% 이상 한 번 조정합니다. 올라가는 주식이라도 이 정도는 조정해요. 왜? 물량을 들고 올라가야 되죠. 무한정 돈이 공급되는 건 아니니까. 이 점은 어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친듯이 딸리는 주식도 있겠지만 아마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참고하셔서, 욕심은 건물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면 특히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그날 정리, 혹시나 밀리더라도 그 다음날 수익이 되면 본전이라도 되면은 정리, 손절이라도 손절하고 그 다음날 다시 봐야 됩니다. 미래는 가지면 안 되는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삼성중공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주식의 추락은 끝이 없을 것 같고 올라가는 건 한정돼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계속 끌고 올라간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올라간 것만도 정말 고점에서 몇 프로 올라갔을까요? 자, 스타트는 저는 이 점에서 볼게요. 이 점에서 6,750원, 종가 기준으로 6,500원으로 봤을 때 얼마 올라갔습니까? 30% 이상입니다.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연말까지는, 연말이 가더라도 이 정도 주식이 되면은, 이 정도 주가 되면 상당히 좋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오버슈팅이 아니냐. 자,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이거, 뭐, 오늘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이렇게 성장이 끄집고 올라갈 때, 공매는 의미 없습니다. 뭐, 쇼커버링, 그거는 착각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차 공매도 단기성 재타 공매, 3일,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롱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년도 11월 달에 거의 대차공매, 그 후년 대차공매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중공업은 단기성이 아닌 장기적 대차공매를 하기 때문에, 대차공매도 그냥 기다렸다가 때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빼고 느리고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평균 단가를 내리기도 하고 평균 단가를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정 궁금하시면은 삼성중공업의 이 공매 대차 공매 평균 단가 3개월 단위로 보십시오. 3개월 단위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투자 평균가에 여러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수정에 보고 현물의 그 다음에 대차 공매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채널 내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쭉쭉 6월달 5월달까지 3개월까지 될 거예요. 5월달까지 이렇게 딱 보시면 숫자 바뀌죠. 자, 현물로 봤을 때 현재 매도는 6,820원, 5월달에서 7월달까지입니다. 매수는 6,880원. 의미 없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니 계속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얘들이 돌변해서 던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하방으로 그냥 빠지겠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 외국인 보유가 지금 거의 19%, 한 번 더 슈팅하면 20% 가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외국인이 이 정도 사고 있을 수가 있는지 이런 거 보시면은 큰 욕심 부리기 아니고 이제는 박수 칠 때 떠나야 될 단계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정할 거예요. 그리고 한 달로 봤을 때도 지금 7,600까지 올랐습니다. 엄청 올라갑니다. 매수 단가, 평균 단가가. 자, 그리고 차트에 대비해서 현재 보십시오. 지금 빨간 불이 RSI에 빨간 불이 들어오죠. 예, 그리고 지수를 보시면은 RSI가 92입니다. 과매수 구간에 넘었어. 과매수 구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이 제가 삼성중공업을 방송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올 가을까지는 삼성중공업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듣고 삼성중공업을 지금까지 가지고 수익을 보신 분들 중에 비중 축소를 해가지고 아직도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 다음에 제가 판단에 따라 제 욕을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꼭 이 말씀 드리겠네요. 박수 칠 때 떠나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대환유화. 지금 현재 대환유화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환유화는 저점 매수 구간입니다. 저점 매수 구간. 뭐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됐든 현재 상태에서 대환유화는 눈 감고 사는 주식이 되어버렸네요. 묻지마 주식, 바닥 주식이요. 근데 지금 패널도 그렇고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 방송 중에 뭐 앞으로 정유나 나프타 쪽이 좋을 거다, 경기 회복된다면 바로 반응할 거다 부터 시작해서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무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 설왕설래가 나오는데 제 판단은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거래량을 보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될 주식. 저는 이 주식이 현재 이렇게 개걸음을 치지만 이런 19만 3천원까지 가지는 못할 거다. 단기적으로 반드시 조만간 이 6월 20일자 고가 16만 이상은 뚫을 거라 생각합니다. 뚫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그냥 가만히 있는 회사 아니에요. 인도 쪽을 뚫든 어디를 뚫든 뚫습니다. 뚫고 현재 유가가 지금 움직임이 요상해. 유가 경기 침체는 아직까지 오지 않을 것 같은 미국의 영향에 조금씩 유가가 살금살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식은 다시 움직일 겁니다. 정유화학 쪽은. 예.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이거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안 가지고 있어도 대충 한 5천 들어가 있네요. 예. 그러나 이 주식은 앞으로 계속 차오갈 겁니다.
목표 주가는 16만 5천원입니다. 단기 목표 주가. 저보고 미친 놈이라고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만간 이 점을 뚫는 시기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누구 말에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부터 호텔 신라를 편입에 넣겠습니다. 아직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호텔 신라를 편입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있냐니 실적이 자꾸 좋아질 것 같아요. 실적이 자꾸 좋아질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이 저가가 다시 한번 꿈틀거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 조짐이 보입니다. 자, 보시면 저는 월 단위보다는 주 단위를 잘 봐요. 주 단위를. 이게 지금 역사이클인데 20일, 60일선이 21선 밑에 있죠. 예, 여기 수급이 팍 들어오면 이게 탁 바뀌어 버립니다. 언제? 한번 영화 보세요. 여기에 요래 보시면은 수급이 싹 바뀔 때 한번 슈팅이 나와요. 이렇게 거의 10%씩 맞네. 그죠? 요 때도 마찬가지고 얘도 7%.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그래서 단기성 좋아하시는 분 호텔 신라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네이버.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이버 거의 한 달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수익을 보시고 다시 사가 들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일주 전에 반드시 한번 슈팅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조심스럽지만 내일 점치 보는 게 내일 한번 21만원 위를 한번 머리를 치고 내려오더라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봤자 한 2%도 안 되죠. 그죠? 한 2%도 안 됩니다. 2%도 안 되기 때문에 내일 한번 툭 하고 21만원 한번 뚫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슈팅을 주고 내일도 조금 밀리든 밀리지 그냥 밀리질 않는데 내일 한번 뚫을 것 같은데 기대 한번 해보시죠. 예,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방향이 틀립니다. 카카오는 제가 볼 때는 안 좋으시다고 네이버는 쉽게 말씀드리면 AI 쪽은 네이버밖에 못해요. 카카오는 그 정도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AI를 봐도 그렇고 아마 카카오는 제가 볼 땐 목표 가격이 저는 21만 5천원 여기까지는 안 봅니다. 여기까지는 안 보는데 일단 저는 요 고점 종가 기준 21만 5천원까지 오면은 한번 털 예정입니다. 슈팅 한번 줄 때 살짝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선에 오면은 저는 정리. 왜 그러냐니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뚫고 올라가면 잘 안 내려와요. 특히 가까웠을 때 보시면 아시겠죠. 물량 다 틀었습니다. 그쵸? 요 라인을 다 틀고 이제 끄집고 올라가는데 요 위까지 뚫고 밀리도 밀리지 그냥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 보시고 저는 지금도 보시면은 이게 수급에 따르는 보도지표를 보면은 뚫고 위로 올라가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제 판단하면 한번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기대 한번 해보시고 다음 지금 제가 방송 중에 삼성생명 그리고 KT를 말씀하시는데 이 주식을 사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경기 방어주 쪽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생명이나 K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삼성생명을 왜 들어가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배당 때문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배당 주식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저는 배당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배당을 받으려면 수출이 안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나요? 수출이 안 되면 경기가 박살나는데, 가성비로 따질 때는 지주회사나 특히 은행, 보험, 화재, 그 다음에 통신은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통신은 지금 정체입니다. 정체. 이제는 위성으로 가야 돼. 위성. 뭐 5G, 5G 회사 가는데 땅에 받은 통신 서비스로서는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가성비 안 나서 시설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왜 지금 KT나 SKT나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투자하기 싫은 거예요. 가성비가 안 오니까. 주가 안 가죠. 그리고 얼마 따지고 어떻게 할까 뭐 한다면은, 아마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저는 나가지, 더 올라갈 거라고 뭐 8만원 가고 10만원 갖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 오산입니다. 혹시나 수익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다면 욕심은 건물이고 하시고 도망가십시오. KT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특히 생명보험, 그 다음에 통신은 우리나라 KT하고 SKT 하지 마시고 통신에 관련된 장비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전자통신 장비 이쪽을 보시면은 오늘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물론 이것도 뭐 반도체 쪽이죠. 이런 데 보시면은 통신주 쪽에 좀 할만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AP 시스템 이런 데 쪽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쪽은 한번 치면 세게 올라가요. 그러나 저도 이래 관심 종목이지만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단지 솔직히 말해 KT나 SK보다는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래 보시면은 될 것 같네요. 내일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지수가 한 이틀 빠졌으면은 다시 한번 재반등할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섣부르게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은, 이번 주에 2650을 한번 뚫을 것 같아요. 2650. 자, 2650 같으면은 삼성전자 얼마일까요? 74,500원.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따지고 든다면 저희들 주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방송 초면에 말씀드렸지만 2, 3일 동안 올라간 주식 빼고 내려간 주식들이 다시 한번 리반딩돼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실적입니다. 삼성중공 물론 오늘 계약에 따르는 급반등도 있었지만 실적에 따라서 반영 다 됐고, 아직 현대인프라코 안 나왔죠. 예체면 안 나왔습니다. 예체면 뭐 아마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나을 겁니다. 하지만 반영 안 될 겁니다. 이유는 단지 하나, 매각.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정도 빠지고 올라가는 예체면에 이거는 매각 이슈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급에 따르는 주가의 변동이지, 매각 이슈하고 지금 매각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럭비공이고 무슨 주식입니다. 지금 매각 이슈에 따라 내리고 올라가는 거 전혀 없어요. 그냥 SCFI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따르는 거, 그 다음에 수익성에 따르는 거, 매크로 환경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매각 이슈에 따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입니다. 이제 나오겠죠. 매각 이슈에 따라서 아마 엄청난 변동성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언제 공시가 나오면요. 공시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반드시 반영되고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위로 보고 있지 밑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 내일은 저희들의 종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식 거북이나 편안한 마음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